정치와 경제의 맛있는 거래. 서울의 한적한 거리, 고급 레스토랑 벨라비타에서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마다 비밀스러운 모임이 열린다. 이 모임의 이름은 맛있는 거래. 정치와 경제의 거물들이 만나 서로의 이익을 맞바꾸는 장소다. 오늘의 주인공은 정치권의 베테랑 김 의원과 대기업의 대표 이 대표,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파헤치려는 경제 전문 기자 박 기자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서 20년 넘게 활동해온 베테랑이다. 늘 웃는 얼굴로 정계의 활력소 같은 존재다. 그의 강점은 유연한 사고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다. 이 대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대표로 경제계의 큰손이다. 숫자에 밝고 투자에 있어서 실패한 적이 없다. 그는 신뢰와 결단력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다. 박 기자는 경제 전문 기자로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번 비밀 회동을 취재하기 위해 잠입한 그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벨라비타의 안락한 룸, 김 의원과 이 대표가 만난다. 오늘의 메뉴는 트러플 리조또와 고급 와인. 두 사람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상하려고 만났다. 김 의원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 이 대표의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한 대가로 정치 자금을 약속한다.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이 한층 더 성장할 겁니다. 이 대표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의원으로 기억되겠죠. 우리 모두 윈윈입니다. 김 의원이 웃으며 답했다. 대화 도중 김 의원은 트러플 리조또를 한 입 먹으며 말했다. 우리의 협상은 마치 이 리조또처럼 풍미가 가득하군요. 이 대표는 이에 맞장구 치며 그러게요. 적당히 섞어야 제대로 맛이 나죠. 너무 끈적거리면 곤란해요.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들의 대화는 유쾌하고도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룸의 문이 살짝 열리며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바로 박 기자였다. 그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김 의원의 눈에 띄었다. 오, 손님이 있군요. 들어오세요. 김 의원이 웃으며 말했다. 당황한 박 기자는 와인을 쏟으며 테이블에 합류하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그냥 나가려 했는데.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기사로 쓸 건가요? 아니면 와인을 더 마시고 싶나요? 김 의원이 농담을 던졌다. 박 기자는 당황했지만 제안을 받아들였다. 와인 한 잔 더 부탁드립니다. 김 의원과 이 대표는 박 기자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의 대화는 정치와 경제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웃음 속에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었다. 정치는 원래 경제와 한 팀이죠. 다만 국민들은 우리를 따로 보길 원하죠. 마치 리조또와 와인을 따로따로 먹는 것처럼요. 김 의원의 말에 이 대표는 하지만 결국엔 다 같이 섞이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맛이죠. 라고 답했다. 박 기자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회동은 그저 비밀스러운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이익을 맞추는 고도의 협상임을 깨달았다. 박 기자는 이 회동의 진실을 기사로 쓸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두 사람의 협상이 국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기사를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김 의원과 이 대표의 비밀 거래를 지켜보며 그들만의 독특한 유머와 방식에 감탄하게 되었다. 김 의원과 이 대표는 다시 한번 건배를 하며 오늘의 맛있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음엔 더 맛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길 바라요. 김 의원이 말하자 박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맛있는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렇게 정치와 경제의 거물들이 벌이는 유쾌한 협상은 마치 고급 요리처럼 웃음과 풍자를 곁들여 우리의 일상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벨라비타에서의 만남은 끝났지만 그들의 맛있는 거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 의원과 이 대표 그리고 박 기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다. 2024년 세상은 다시 한번 금융혁명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디지털 화폐가 일상에 스며들면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형태의 화폐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의 한 금융회사 퓨처 파이낸스의 회의실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회사의 CEO 한지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한지수는 퓨처 파이낸스의 CEO로 항상 혁신을 추구하는 젊은 리더다. 그녀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동혁은 정부의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그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입장이다. 박수민은 유명한 경제 기자로 이번 비트코인 사건을 취재하며 세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규제하려 했지만 탈중앙화된 특성 때문에 쉽지 않았다. 한지수는 이를 기회로 삼아 퓨처 파이낸스를 비트코인 중심의 회사로 탈바꿈시키기로 결심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지수가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동혁은 이러한 변화에 반대하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비트코인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지켜야 합니다. 회의 중 한지수는 직원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농담을 던졌다. 비트코인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요. 탈 때마다 심장이 쫄깃해지죠. 그런데 그게 또 매력이잖아요. 직원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었다. 이동혁도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만 롤러코스터는 언제나 멈출 수 있어야 안전한 법. 박수민은 한지수와 이동혁의 대립을 취재하며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수와 인터뷰를 하며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퓨처 파이낸스는 어떻게 비트코인을 활용할 계획인가요? 박수민이 물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한지수가 자신있게 답했다. 한편 이동혁은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박수민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디지털 화폐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논쟁은 곧 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이슈가 되었다. 한지수는 정부의 규제에 맞서며 비트코인의 자유를 주장했다. 이동혁은 이를 두고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정부는 항상 통제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자유에서 나오는 법이죠. 한지수가 말했다. 이동혁은 이를 반박하며 자유는 좋지만 무질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박수민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며 비트코인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다루었다. 그의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한지수는 비트코인을 통해 퓨처 파이낸스를 더욱 성장시키며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갔다. 반면 이동혁은 정부의 규제를 통해 디지털 화폐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새로운 금융시대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지수와 이동혁 그리고 박수민은 각자의 위치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지켜보며 그들의 역할을 다했다. 비트코인의 반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비트코인은 우리의 경제와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서울의 중심부, 청와대와 국회는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다. 겉으로는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비밀스러운 협력과 거래가 존재한다. 이 비밀 연대기의 주인공은 청와대의 비서실장 김수진과 국회의원 박진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파헤치려는 젊은 기자 이지훈이다. 김수진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책략가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협상 능력으로 청와대를 이끌고 있다. 박진우는 여당의 유력한 국회의원으로 강력한 카리스마와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국가를 위한 결단도 서슴지 않는다. 이지훈은 젊고 열정적인 기자로 정치권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어느 날 밤 청와대와 국회의 비밀 회동이 열렸다. 장소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김수진과 박진우는 이번 회동에서 중요한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이번 법안은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김수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조건은 간단합니다. 내 지역구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폭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답했다. 회의 중 김수진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박 의원님, 항상 조건이 빠르시군요. 마치 거래가 일상인 것처럼. 박진우도 웃으며 응수했다. 정치는 결국 거래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맞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정치의 묘미 아닙니까?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었다. 그때 호텔 로비에서 이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이 비밀 회동의 단서를 잡고 취재를 시도했다. 호텔 직원으로 변장한 이지훈은 스위트룸 근처를 맴돌며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다. 박 의원님,
이번 거래가 성공하면 우리 정부와 국회는 더 강력한 연대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김수진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질 겁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박진우가 답했다. 이지우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수진과 박진우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개인의 이익도 챙기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치는 원래 경제와 한 팀이죠. 다만 국민들은 우리를 따로 보길 원하죠. 마치 리조또와 와인을 따로따로 먹는 것처럼요. 김수진의 말에 박진우는 하지만 결국엔 다 같이 섞이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맛이죠. 라고 말했다. 이지우는 이 대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이지우는 청와대와 국회의 비밀 거래를 기사로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수진과 박진우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상세히 보도했다. 청와대와 국회는 표면적으로는 대립하지만 그 이면에는 긴밀한 협력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서로의 이익을 맞바꾸고 있습니다. 이지훈의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국민들에게 정치의 이면을 알렸다. 김수진과 박진우는 이지훈의 기사로 인해 잠시 난처한 상황에 처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투명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지훈은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느끼며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청와대와 국회의 비밀 연대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비밀과 거래가 있을 것이며 이지훈 같은 기자들이 이를 파헤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2035년 주식시장은 혁신과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AI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주식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고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서울의 금융 중심지에서는 AI 기반의 트레이딩 시스템들이 기존의 방식들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었다. 이준호는 전통적인 투자 전략을 고수하는 베테랑 투자자이다. 그는 항상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으나 AI의 등장으로 그의 방식이 위협받고 있다. 윤서인은 혁신적인 AI 트레이딩 회사 네오트레이드의 CEO로 AI를 이용해 주식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녀는 AI가 미래의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김민재는 경제 전문 기자로 AI 트레이딩 시스템의 부상과 그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화를 취재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AI 트레이딩의 진실과 위험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준호는 최근 몇 달 동안 AI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인해 큰 손실을 겪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통적인 분석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AI 트레이딩에 대해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윤서희와 만나게 된다. AI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준호가 물었다. 윤서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AI는 인간의 감정과 편견 없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우리는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투자를 합니다. 이준호는 윤서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AI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AI가 감정 없이 투자한다면 다음번엔 제 돈으로 감자칩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하겠군요. 맛은 알 수 없으니까요. 윤서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도요. 하지만 감자칩 회사의 매출 데이터를 보면 AI가 그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겁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한편 김민재는 AI 트레이딩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화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는 네오트레이드의 내부를 취재하며 AI 트레이딩 시스템의 실체를 파헤쳤다. AI 트레이딩 시스템이 주식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 인간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김민재가 윤서희에게 물었다. 우리는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간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할 겁니다. 윤서희가 답했다. 김민재는 AI 트레이딩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기사에 담았다. 그는 AI 트레이딩이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I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김민재가 이준호에게 물었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지만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는 인간의 직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동화는 불가능합니다. 이준호가 답했다. 주식시장은 AI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준호는 자신의 전통적인 방식과 AI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투자 전략을 개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윤서희와 협력하여 AI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인간의 직관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 방식을 모색했다. AI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AI를 도구로 사용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윤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는 협력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작성하며 AI와 인간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의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AI 트레이딩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알렸다. AI의 역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도 AI와 인간이 협력해 나가며 주식시장은 더욱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준호와 윤서희 그리고 김민재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고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2025년 서울,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주식시장은 극심한 변동을 겪고 있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 이재호는 주식시장의 주요 인물들과 비밀 회동을 계획했다. 이 회동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정부와 경제계의 최고 인사들이 모여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재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경제 전문가 출신이다. 그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다. 김민수는 대한민국 최대 투자회사의 CEO로 주식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항상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투자자로 유명하다. 박수정은 경제 전문 기자로 대통령과 주식시장의 비밀 회동에 대해 취재하려고 한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어느 날 밤 청와대 비밀회의실에서 이재훈 대통령과 김민수 CEO가 만났다. 이번 회동은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두 사람은 국민 경제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게 된다. 김 대표님,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이재훈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민수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대통령님,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화 도중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통령님, 주식시장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타는 사람도 많고 내리는 사람도 많죠. 중요한 건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는 겁니다. 이재훈 대통령도 웃으며 응수했다. 그럼 김 대표님이 안전벨트를 좀 더 꽉 조여주시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농담을 주고받으며 회의를 이어갔다. 박수정 기자는 이 비밀 회동의 단서를 잡고 취재를 시도했다. 그녀는 청와대 근처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대화를 통해 그녀는 두 사람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규제와 지원 정책을 조율하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김민수가 말했다. 맞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재훈 대통령이 답했다. 박수정 기자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개인의 이익도 챙기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치와 경제는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연결고리를 국민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재훈 대통령이 말했다. 김민수는 이를 반박하며 하지만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수정 기자는 대통령과 김민수의 비밀 회동을 기사로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상세히 보도했다. 대통령과 주식시장의 주요 인물이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수정의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국민들에게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관계를 알렸다. 이재훈 대통령과 김민수는 박수정의 기사로 인해 잠시 난처한 상황에 처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투명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수정은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느끼며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대통령과 주식시장의 비밀 회동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비밀과 거래가 있을 것이며
박수정 같은 기자들이 이를 파헤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서울의 여느 날 아침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로 바쁜 출근길 인파가 흘러간다. 그중 한 명, 주인공 한태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비스트다. 한태수는 하루를 시작하며 커피를 마시고 오늘의 계획을 정리한다. 그의 일정은 언제나 빡빡하지만 그는 항상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는다. 한태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비스트로 탁월한 대인 관계 능력과 화술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는 정치인과 기업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항상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능하다. 김소영은 한태수의 비서로 그의 일정을 관리하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녀는 날카로운 지성과 꼼꼼함으로 한태수를 돕고 있다. 박지호는 신입 로비스트로 한태수를 존경하며 그의 업무를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열정과 배움을 향한 의지가 강하다. 오늘은 한태수에게 중요한 날이다. 그는 국회의원 김민석과 대기업 CEO 이준석을 만나 중요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 협상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성공 여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걸려 있다. 소영 씨, 오늘 김 의원과 이 대표와의 미팅 준비는 잘 되었나요? 한태수가 물었다.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이 답했다. 한태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군요. 박지훈 씨, 준비됐나요? 박지훈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긴장되네요. 한태수는 박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로비스트는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직업입니다. 가끔은 농담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김 의원에게는 의원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 때 표가 쏟아질 겁니다. 그럼 제 커피값도 좀 내주시겠죠? 라고 말해보세요. 박지훈은 웃음을 터뜨리며 긴장이 풀렸다. 알겠습니다. 노력해볼게요. 한태수와 박지훈은 김 의원과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고급 호텔의 회의실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회의실에서 김 의원과 이 대표를 만나 새로운 법안의 중요성과 이로 인한 이익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님, 이번 법안은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태수가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습니다. 우리 회사도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원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한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김 의원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농담을 던졌다. 의원님, 정치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마치 피자에 모든 토핑을 올리려는 것과 같죠. 하지만 적당한 토핑을 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할 겁니다. 김 의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비유네요. 그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토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태수와 박지훈은 김 의원과 이 대표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번 협상은 성공적이었다. 한태수는 박지훈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지훈 씨, 오늘 아주 잘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박지훈은 자신감을 얻고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태수 선배.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한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오늘의 일을 돌아보았다. 김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였네요, 태수 씨. 한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오늘도 유쾌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힘내봅시다. 로비스트의 유쾌한 하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태수와 그의 팀은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협상을 이어나가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서울의 한 대학 강당,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국회의원 김정훈이다. 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학 초급 강의를 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정치인의 강의를 듣는다는 사실에 반신반의하며 강당에 모였다. 김정훈은 경제 전문가이자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의원이다. 그는 경제를 쉽게 설명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며 이번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경제의 기본 개념을 전달하려고 한다. 이미 나는 경제학과 1학년 학생으로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배우려는 열정이 가득하다. 그녀는 김정훈 의원의 강의를 통해 경제의 기본을 배우고자 한다. 박준호는 경제학과 교수로 김정훈 의원과 함께 강의를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강당에 들어선 김정훈 의원은 밝은 미소로 학생들을 맞이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여러분, 경제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먼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경제가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조용히 고민하며 이민아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답했다. 경제는 돈과 관련된 모든 것 아닐까요? 김정훈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습니다. 경제는 자원의 생산, 분배, 소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강의를 이어가며 김정훈 의원은 유머를 곁들였다. 여러분, 경제를 이해하려면 피자 한 판을 떠올려 보세요. 피자는 자원이고 우리는 그 자원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 누가 피자 한 조각 더 먹고 싶죠?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들었다. 김정훈 의원은 웃으며 말했다. 자, 그렇다면 피자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게 경제의 기본입니다. 김정훈 의원은 경제의 기본 개념인 수요와 공급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수요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공급은 그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민아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김정훈 의원은 친절하게 답했다. 균형점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격과 양이 결정되죠.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모두 피자를 원한다면 피자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피자가 너무 많다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김정훈 의원은 경제정책에 대한 예를 들며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낮추면 소비가 증가하고 세금을 높이면 정부 재정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거두면 국민들이 힘들어하죠.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박준호 교수는 웃으며 덧붙였다. 정치인은 마치 저글러와 같습니다. 여러 공을 동시에 던지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공이 떨어질 겁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김정훈 의원은 학생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 경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아는 강의가 끝난 후 김정훈 의원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강의 덕분에 경제가 좀 더 이해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김정훈 의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경제를 이해하고 나중에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제 보람입니다.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 경제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김정훈 의원은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의 유쾌한 강의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정치인의 경제 강의는 끝이 났지만 학생들의 배움은 이제 시작이다. 이민아와 그녀의 동기들은 김정훈 의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서울의 금융 중심지에 위치한 고급 호텔. 오늘 밤 이곳에서는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의 고위 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 만남은 비공식적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영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은행의 CEO로 금융계의 큰손이다. 그는 항상 냉철한 판단과 신속한 결단력으로 은행을 이끌고 있다. 김진우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경제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계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하나는 유명한 경제 전문 기자로 이번 비밀스러운 만남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잠입했다. 그녀는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최영훈과 김진우는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만났다. 그들은 정부와 금융계가 협력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님,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은행과 정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영훈이 말했다.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죠.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은행에서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회의 중 최영훈은 농담을 던졌다. 김 의원님, 우리 은행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은행 로고에 국회의 상징을 추가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김진우는 웃으며 응수했다. 그럼 국회 건물 앞에 은행 ATM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죠. 국민들에게 편리할 겁니다. 두 사람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었다. 회의들의 대화는 유쾌하게 진행되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하나 기자는 호텔 직원으로 변장하여 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엿듣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정부와 금융계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 대출을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영훈이 말했다. 김진우는 이에 동의하며 말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정부는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변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하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정치와 금융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들의 협력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기사로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정치와 금융은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발을 밟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춤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진우가 말했다. 최영훈은 웃으며 답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춤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전달해야 합니다. 최영훈과 김진우는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그들의 대화는 생산적이었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이하나는 이들의 비밀스러운 만남과 협력 방안을 기사로 작성하며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녀의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금융계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은행이 손을 잡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하나의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최영훈과 김진우는 이하나의 기사가 나간 후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만족하며 다시 한번 협력을 다짐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더 나은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들의 유쾌한 동맹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있지만 최영훈과 김진우 그리고 이하나 같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서울의 번화한 증권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한 주식이 등장했다. 이름도 생소한 유령 주식이었다. 아무도 그 회사의 실체를 알지 못했지만 거래량은 점점 늘어나기만 했다. 증권사 직원들은 이 주식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했다. 박상우는 증권사 한빛투자의 중견 브로커로 유령 주식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탐정 같은 역할을 맡게 된다. 이지은은 박상우의 동료이자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가진 데이터 전문가다. 그녀는 유령 주식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며 그 비밀을 파헤치려고 한다. 최준혁은 신입 브로커로 증권가의 복잡한 세계에 갓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김대리는 유령 주식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한 수상한 인물로 증권가의 소문에 자주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박상우는 유령 주식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을 보고 동료 이지은과 최준혁에게 말했다. 이 주식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회사 이름도 생소하고 거래량이 너무 급증했어요. 이지은은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상우씨. 이 주식의 거래 패턴이 이상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조작하는 것 같아요. 최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이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건가요? 박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주식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진짜 회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인지 확인해야죠.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상우는 수상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한빛투자 박상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다급했다. 박상우 씨, 유령 주식에 손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박상우는 놀라며 물었다. 누구세요? 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전화는 끊겨버렸다. 박상우는 어이없어하며 동료들에게 말했다. 방금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유령 주식에 손대지 말라고 하네요. 이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마치 영화 같네요. 진짜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최준혁은 겁먹은 표정으로 덧붙였다. 혹시 진짜 유령이랑 관련된 건 아니겠죠? 박상우와 팀은 김대리라는 인물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는 유령 주식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인물이었다. 김대리는 증권가에서 늘 수상한 소문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김대리를 만난 박상우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김대리님, 유령 주식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것 같네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김대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령 주식? 재미있는 이야기죠. 사실 그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주식을 팔아서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지은은 놀라며 물었다.
그럼 이 모든 게 사기인가요?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누가 그 뒤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저 거래량을 조작해서 주식 가격을 올리고 그 차익을 노리는 거죠. 박상우는 이 정보를 가지고 상사에게 보고했다. 상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 사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겠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시장 신뢰가 무너질 겁니다.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더 조심해야겠네요. 아무리 수익이 좋아 보여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유령 주식의 배후가 드러났다. 이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주식시장의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었다. 한빛투자팀도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신중한 접근을 하게 되었다. 박상우는 팀원들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도 많은 걸 배웠네요. 주식시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잘 대처하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요. 그리고 항상 이상한 점이 있으면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최준혁은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유령이 나와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밝혀낼 테니까요. 유령 주식 사건은 끝이 났지만 박상우와 그의 팀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주식시장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증권가의 코미디 같은 하루는 끝이 났지만 박상우와 그의 팀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2025년 디지털 혁명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다.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이 급변하며 정치와 경제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서울의 금융 중심지 여의도에서는 은밀한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 이면을 파헤치려는 한 기자의 모험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한서진은 저명한 경제 전문 기자로 진실을 밝혀내는 데 열정적인 인물이다. 그는 최근 디지털 자산과 주식시장에서의 뒷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이상민은 젊고 야심찬 정치인으로 암호화폐와 주식 거래를 통해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거래도 마다하지 않는다. 박영준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CEO로 비밀리에 정치인과 협력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김수정은 금융감독원의 조사관으로 뒷거래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서진은 최근 암호화폐와 주식 거래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는 정치인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은밀한 거래가 있음을 감지하고 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디지털 시대의 뒷거래가 우리 경제를 좀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서진은 동료 기자들에게 결의를 다졌다. 한서진은 이상민의 사무실을 탐색하기 위해 변장하고 잠입했다. 그는 정치인의 비서로 위장해 서류를 뒤지다가 이상민과 맞닥뜨렸다. 이상민은 웃으며 말했다. 새로운 비서인가? 요즘 비서들은 서류보다는 디지털 장비를 더 잘 다루는 것 같군. 한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서류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디지털 정보가 더 중요하죠. 한서진은 박영준이 주최하는 비밀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모임에는 여러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해 디지털 자산과 주식 거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박영준은 모임에서 말했다. 암호화폐와 주식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기서 얻는 정보는 여러분의 자산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서진은 이 모임에서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김수정 조사관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모임 후 한서진은 박영준과 이상민이 비밀리에 거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이 장면을 녹화하며 디지털 시대의 뒷거래가 어떻게 정치와 경제를 뒤흔드는지 깨달았다. 이상민은 박영준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정보를 잘 이용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박영준은 웃으며 답했다. 정치와 경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한서진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그의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민들은 디지털 자산과 주식 거래의 이면에 숨겨진 뒷거래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김수정 조사관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이상민과 박영준을 체포했다. 법정에서 그들의 불법 거래와 부패가 낱낱이 드러났다. 디지털 시대의 뒷거래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서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상징했다.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부패가 존재한다. 한서진과 같은 기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김수정 같은 조사관들이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뒷거래는 끝이 났지만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한서진과 그의 동료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